요즘 굉장히 핫하다고 할 수 있는 무명전설이 되겠습니다. 이 무명전설의 김시중 국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을 했어요. 이번 무명전설이 단순 단편 편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편으로 제작될 가능성도 저는 이 인터뷰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트로트 2.0 시대를 열겠다.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을 하고 있다. 라는 무명전설의 국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무려 4,000명의 지원자 중에 2,200명을 면접을 봤다고 해요. 면접만 2,200명. 한 사람당 1분씩만 면접 본다고 해도 2,200분입니다. 근데 면접을 1분만 볼 리가 없잖아요. 한 사람당 10분씩만 면접을 본다 해도 22,000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제작해 왔는지를 알 수 있죠? 자, 이 국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트로트 오디션의 홍수 시대 속에서 이 김시중 PD는 스스로를 트로트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지칭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트로트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분석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 무명전설을 기획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이 진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고 합니다. 노래 실력만 본 것이 아니라 무대에 대한 갈증이 있는 이들을 발굴하기 위해 무려 7개월간의 시간을 쏟았다고 합니다. 4,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고 2,200명을 자신이 직접 면접을 했다. 자신이 찾은 건 완벽한 테크닉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담담하게 노래로 풀어낼 줄 아는 진정성이었다고 합니다. 택배기사, 버스기사 등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투박하지만 절실한 목소리가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건데요. 결국 꿈을 꿔도 이미 정해진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현실 속에 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리지 않을까? 그것이 고민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무명 가수든 정상에 섰던 전설이든 무대 위에서는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만 평가받는 장을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무명에게는 이름을 주고 유명 가수에게는 다시 무대에 오를 기회와 그로 인해 용기를 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본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된 리액션, 주입식 감동을 완전히 걷어냈다고 합니다. 감동적인 장면에서 보였던 자막이나 심사평 없이 출연자의 눈물을 그대로 내보내는 여백의 편집은 시청자가 출연자의 서사에 오로지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시청자가 느끼기 전에 제작진이나 심사위원이 먼저 감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저희는 심사위원 라인업도 트로트 가수를 넘어 배우, 개그맨, K-팝 아티스트 등 다양하게 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로트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혔다라고 해요. 한편에 인간 드라마로 봐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단순 오디션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트로트의 세계화가 목표라고 말을 합니다. 어른들의 전유물로 놔두지 않겠다. 넷플릭스 등 OTT에서의 흥행은 트로트가 가진 절절한 K서사로서 전 세계인의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트로트 1세대가 불모지에서 시장을 열어줬다면 이제는 다채로운 장르와 결합한 트로트 2.0의 시대가 와야 한다. 첼리스트나 현대 무용가들이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고 합니다. 시청자의 니즈에 맞춘 K정서 컨텐츠로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싶다. 영어 제목을 고민하고 해외 포맷 수출을 논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로트가 가진 특유의 절절함은 언어를 넘어 전 세계인의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이거 경연이 아니라 한편의 드라마 같다라고 바라봐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무명과 유명 그리고 전설이 함께 성장하며 그 서사가 노래가 되는 진정한 축제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전설의 시청자 게시판의 의견은 좀 사뭇 다릅니다. 분명히 1회차, 2회차 때 상당한 극찬을 받았던 무명전설이 유명 가수 팀이 나오면서 확 흔들렸던 것 같아요. 진짜 무명 가수를 살려주세요. 외국 갔다 오니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가 생겨서 재밌게 보고 있다. 이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을 볼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진짜 무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든다. 이미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진짜 무명은 영원히 무명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오페라 성악가가 부른 노래는 잘 부르긴 했지만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다. 20년 동안 노래를 안 부르는 가수한테 점수를 많이 주고 트롯 가수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오페라 성악가가 부른 노래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참가자인지. 결국에는 무명전설도 편파 논란, 심사위원들의 공정성의 의심 속을 완전 벗어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심사위원의 자격 많이 부족하다.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사람의 수가 너무 많고 조금 더 음악에 전문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을 요구한다. 홍씨 등 이거 홍현희 씨 말하는 거잖아요. 양세형 씨와 같은 예능인들 이들을 배제하고 트롯과 음악에 자질이 있는 작곡가 등을 더 참가하여 결국 무명 가수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왜 이런 예능인들이 꼭 심사위원단에 이렇게 몇 명씩 포진이 되어 있어야 하나? 이들이 과연 뭘 할까요? 뭐 일각에서는 스타성을 발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능인들의 역할도 필요하다. 뭐 이런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의 초창기 때의 얘기고요. 현역가왕부터 그 이후의 시리즈나 지금 무명전설에까지 와서 항상 나오는 비판은 제발 마스터단에 이 예능인들 좀 넣지 마라. 이런 비전문가가 뭘 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논란이 많습니다. 이렇게 작곡가들이라던가 유명한 좀 전문인들을 마스터단에 많이 배치를 한다면 그래도 논란거리가 적을 텐데 이들에게 단순 평가 심사나 점수를 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도 아닌 이들이 준 점수와 심사평 때문에 노력하고 애쓰는 가수들이 빗바래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미스터 트롯 시리즈에는 붐, 무명전설에는 양세형 씨와 같은 캐릭터들, 홍현희 씨 같은 캐릭터들, 현역가왕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예능인들이 굉장히 많죠. 결국에는 충분히 작곡가들과 전문가들과 더 경력 있는 선배 가수들을 마스터로 앉힐 수 있음에도 예능인들을 배치하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구멍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스터단의 평가와 점수에 있어서 조작의 의혹이 계속 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이번 무명전설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실 겁니다. 이번 무명전설의 다음 편이 바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팀 데스매치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무명 가수와 유명 가수의 대결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팀 데스매치에서 10대 가수들이 대량 탈락한다. 근데 10대들 뿐만이 아니라 무명들도 대거 탈락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물론 이게 뭐 100%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증언들을 토대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방청 증언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자, 우선 10대들 이전에 이 무명 가수들이 왜 대량 탈락을 하느냐?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탈락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당초 무명 가수와 유명 가수들을 뽑아놨잖아요. 만약 무명전설에서 뭐 최종 탑3 우승자를 제외한 상위권 순위에 유명 가수들이 많이 포진이 될 수밖에 없는 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무려 18명의 유명 가수들이 등장을 했고 이 중에서 10명이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명 가수들의 인지도 자체가 무명들에 비해서 너무나 높고 이미 팬덤이 형성되어 있고 또 무명 가수들 못지않게 각자의 사연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유명 가수들이 사연과 실력이 당연히 시청자들에게 더 많이 각인될 수밖에 없고 이 문제가 후반부로 갈수록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기도의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미스터 트롯 때 정말 가장 큰 화제성을 가졌었던 시즌 1을 한번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때도 임영웅, 이찬원, 영탁, 나아가서는 뭐 장민호, 김희재, 정동원 많은 가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많은 가수들이 그렇게 존재를 했음에도 사실 이 가수들이 상당수가 현역 가수들이었잖아요. 물론 이찬원, 김희재 두 가수들은 뭐 어렸을 때 신동으로 불렸었고 그 이후에 성인이 돼서 참가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임영웅, 영탁, 장민호 이런 가수들은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가수가 서사가 싹 깔려주는 순간 무명 가수들을 굉장히 앞설 수밖에 없고, 자, 패배한 팀은 팀원 전체 탈락 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승자팀을 제외한 나머지 한 팀은 전부 다 탈락 위기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운명은 건 1대1 데스매치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팀 데스매치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명 가수와 무명 가수들이 합쳐진 합동팀이잖아요. 근데 한 팀당 5명이면 이 중에 탈락자가 최소 2명에서 3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2-3명만 한 팀당 생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대거 탈락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과연 유명 가수들을 탈락을 시킬 건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명 가수들과 유명 가수들이 함께 팀 미션으로 노래를 부르면 어떤 가창력적인 부분에서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분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예고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유명 가수들의 무대가 무명 가수들에 비해서 방송 분량이 더 높았다라는 증언들도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미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굉장히 무명전설의 이 국장님이 이야기한 그 진정성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진짜 무명들이 주목받고 각자의 사연에 있는 가수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라는 설명과는 다르게 여기도 결국에는 인지도에 따라서 최종 순위가 나뉘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무명 가수들이 막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열창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유명 가수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예고편에서 10대 가수들이 오열하는 장면이 막 공개가 됩니다. 이미 이때 보면 점수가 막 이렇게 발표가 되고요. 이 점수 결과에 따라서 뭐 이도진 씨도 오열을 하고 10대 가수들 몇 명이 눈물 흘리는 모습들이 막 공개가 된 겁니다.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에 따르면 그래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가수들과 무명들의 탈락이 대거 있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머릿속에 10대 가수들과 내가 응원하는 무명 가수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큰 문제가 뭐냐면 자, 유튜브 채널로 한번 가볼게요. 유튜브 채널로 갔을 때 무명전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10대들의 시청률 파워가 굉장하구나. 그래서 아기들이 등장했다라며 이 5명의 어린 친구들의 무대 영상을 별도로 편집해서 아예 올려놓았습니다. 아예 별도로 편집하여 올려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대 가수들의 탈락설이 야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0대들의 무대 조회수를 한번 볼게요. 유명한 이재훈 씨, 이창민 씨, 이 가수들의 무대가 9만 회 정도 됩니다. 신성 씨가 11만 정도 돼요.
이 와중에 어린 친구들의 무대를 볼게요. 손은설 군의 노래 무대 조회수가 무려 15만 회입니다. 15만 회.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리고 정말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가수의 조회수가 42만 회의 주인공인 김한율 군입니다. 자, 이 김한율 군의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 김한율 군의 영상 조회수도 계속 시청하셔서 무려 42만 회가 넘었습니다. 근데 김한율 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정율현 군 역시 12만 회를 기록하고 있고, 그 이전에 나왔었던 다른 10대 가수인 이 두 사람, 홍승현 군이 11만 회, 박차오름 군이 5.8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대 가수들의 평균 조회수가 10만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1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한율 군의 내 이름 아시죠? 무대가 40만 회를 껑충 뛰어넘었다라는 사실은, 이건 MBN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떤 말이 나왔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대 가수들의 탈락설이 돌았잖아요. 김한율 군이 결국 팀 데스매치에서 패배해서 탈락 위기에 놓여졌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흐름이냐? 타 오디션에서 시청률을 위해서 연출되는 위기 장면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김한율 군이 최종 탈락했을 수도 있고요. 10대 가수들이 전원 탈락했다라는 설처럼 전부 다 방출 후보에 간 것만이 아니라 전원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찌됐건 그 원인 자체가 시청률 때문이다. 근데 김한율 군을 지금 떨어뜨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무명전설 중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참가자 중에 한 명인데, 조성환 씨가 57만 회를 기록한 게 김한율 군을 앞서고 있는 유튜브 영상으로 유일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무명전설 기준으로. 자, 그러다 보니 김한율 군을 굳이 지금 시점에서 탈락시킨다라는 거는 굉장한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때까지 타 오디션 프로그램이 10대 가수들이 준결승 이상 진출을 하게 됐을 때 생방송 문자투표 등으로 상위권에 갔을 경우 공연부터 방송까지 일정 차질에 있어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고의로 떨어뜨렸다라는 오명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만약 김한율 군이 탈락 위기에 놓여지거나 최종 탈락을 하게 된다면 무명전설의 시청률도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진정성이 굉장히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무명전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도진 씨의 활활활 노래 무대 짧게 등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유튜브 채널에 이 무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도전하는 용기가 멋지다, 목소리 하나로 무대를 가득 채웠다 라는 응원들이 쏟아졌고요. 자신의 SNS에도 이러한 심경을 표했습니다. 3년 전 성대결절과 난청으로 가장 사랑하는 노래를 잠시 내려놓아야 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용기를 내어 무명전설에 도전하였다.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그리고 도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다. 사람의 진심과 노력은 조금 늦을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통하는 날이 있을 거라 믿는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래하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진실성 있는 가수들을 단순 유명하다, 유명 가수로 나왔다라고 해서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지훈, 편승엽, 신성, 이런 가수들의 등장이 같은 유명 가수 팀으로 나왔음에도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한 이도진 씨와 같은 가수들의 분량과 시간, 기회를 뺏어가고 있다. 제작진이 정말 잘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나아가선 이 박민수 씨도 탑5에 들었었지만 불타는 트롯맨 이후에 본인이 사랑받고 싶다, 자격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며 20kg를 감량했다라고 제가 한번 전달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따지면 박민수 씨도 탑5인데 왜 신성 가수만 비판하냐? 신성 가수는 마스터 제의를 받을 만큼 이미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박민수 씨가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애당초 20kg를 빼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수 씨도 소리를 다스릴 줄 아는 가수다. 무대의 원곡 작사가 김병걸 씨가 극찬하기도 했다. 놀랍죠. 진짜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무명전설에 어울리는 진짜 가수들을 유명 가수 팀으로 나왔음에도 왜 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똑같이 나왔지만 비판을 받게 되는지는 현명한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박민수 씨가 유명 선발전 무대 이후에 이 오열 무대에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무대 영상 조회수도 굉장히 빠르게 10만 이상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이 오열 무대를 작사하신 김병걸 작사가가 내 작품인데 최고다라며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민수 씨가 선생님의 명곡을 부를 수 있어 너무나 큰 영광이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셔라. 이 건행 인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는 이 건행 인사가 워낙 계속하여 핫했었죠. 자, 이렇게 감사 인사. 도대체 그럼 누가 올라가고 누가 탈락하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창민 씨는 이미 들어갔으니까 이창민 씨는 빼고 볼게요. 자, 제가 앞서서 낮은 점수를 받았었던 인물들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굉장히 마스터들이 좋아했었던 인물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선 낮은 점수를 받았었던 참가자가 바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무대가 채 다 나오지도 못했던 가수들을 다 표시를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보이십니까? 표시가 안 된 사람이 편승엽 씨, 이승엽 씨, 황민호 군의 형인 황민우 씨, 그리고 신성 씨, 딱 4명 남아요. 답이 나오시지 않나요? 이 4명 중에 3명이 이제 9위 2명과 10위 1명이 되는 겁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제가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9위에 3명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1명은 이창민 씨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죠? 최종 9위 2명, 그리고 10위 1명. 그래서 3명의 추가 합격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 표시를 해보고 보니 이지훈, 편승엽, 황민우, 신성 이렇게 4명이 남았는데 누가 탈락을 하게 될 것인가? 자, 누가 탈락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인물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조차 본방송에서 다 나오지 못하고 편집 삭제됐습니다. 또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땐 이들은 거의 탈락이 거의 확실시 되지 않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팀데스매치가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유명 가수 팀만 있고 무명 가수 팀만 있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창민 씨 있고 최우진 씨 있죠? 근데 2명의 얼굴은 가려져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통은 이 유명 가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현역가왕이나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을 보면 그냥 다 얼굴 공개하잖아요. 근데 보면 팀들마다 이렇게 모자이크 된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건 뭡니까?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자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자이크 한 사람들이 누구란 얘기죠? 보면 다 유명 가수들만 모자이크가 안 돼 있습니다. 인지도가 이미 있는 가수들은 다 모자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무명 가수들과 유명 가수들이 한 팀을 이뤄서 팀데스 매치를 해 나간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렇게 유명 가수와 무명 가수를 섞은 팀데스 매치를 할 경우 결국 최종 탈락팀이, 아니죠,
좀 더 쉽게 최종 진출팀이 한 팀 정해질 겁니다. 그 외에는 탈락 후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누구를 추가 합격할 거냐. 유명과 무명 중에 선발을 해야 하는데 과연 제작진들이 유명 가수도 탈락 후보고 무명 가수도 탈락 후보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팀을 짰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한 팀에 이들을 섞어놨잖아요. 그러면 하려고 제작진들이 밀어줬던 가수들입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18명의 정체가 공개가 되면서 사실상 혹독한 룰이 적용이 되었음에도 혹독하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언론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떡하니 제목에는 잔혹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다. 자, 이거 자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많은 대중분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 동영상에 댓글을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보세요. 제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신성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유명 가수보다 무명 가수들 실력이 더 좋다. 편승엽 노래 듣기 싫다. 이지훈도 TV조선에 나오더니 신성 편승엽 지겹다. 신성함이 없다. 결론은 이번 유명